포도는 천연 피로회복제로 활성산소를 없애는 황산화 능력이 우수하고 장수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노화를 막는데 아주 탁월한데요. 뿐만 아니라 포도는 심장을 튼튼하게 하며 암을 발생하는 4단계에서 모두 발암을 차단하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포도를 드실 때 보통 어떻게 드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도를 먹고 난 후 포도송이 가지는 그냥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건강을 위해 포도 가지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먹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포도송이 가지에는 놀라운 효능이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포도송이 가지의 놀라운 효능과 간단한 활용 방법, 그리고 가장 안전한 포도 세척법과 보관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무병장수 100세까지 채널은 우리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했으니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세계 슈퍼푸드 중 하나인 포도가 암을 예방하고 심장질환에 좋은 이유는 바로 포도의 레스베라트롤 성분 때문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땅콩, 오디, 포도를 비롯한 식물에서 발견되는 성분으로 박테리아를 포함한 외부 환경의 변화에 식물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물질입니다. 영국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포도 속 레스베라트롤이 고혈당에 의해 유발되는 혈관 손상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레스베라트롤은 고밀도 지방 단백질을 증가시키며 제2형 당뇨병의 인슐린 수치를 증가시키는 역할도 해 당뇨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작용들은 혈당을 감소시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손상으로 시작되는 심장이나 망막, 신장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다른 항산화 물질과는 달리 뇌와 신경계도 보호하기 때문에 치매 예방은 물론 전반적인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질환이 없더라도 중장년층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성분인데요. 대부분의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이 함유되어 있으며 특히 색이 검고 진할수록 그 함량이 더욱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에 이로운 물질이 풍부한 포도는 껍질뿐만 아니라 가지까지도 모두 활용할 수 있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히려 주로 먹는 포도 과육이나 씨 껍질보다는 포도송이 가지에 엄청난 양의 영양 성분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포도의 부위별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한 결과 포도송이 가지에는 포도씨나 껍질보다 약 17배나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포도의 주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의 경우 생과 100g 기준으로 포도 알맹이에서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포도 껍질에 3mg, 포도씨에 4mg의 레스베라트롤이 있는 반면 포도가지에 52mg이 함유되어 있어 포도가지는 포도과육보다 약 50배나 많은 레스베라트롤이 들어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포도에는 레스베라트롤 외에 다양한 항산화 성분 폴리페놀이 들어있는데 폴리페놀의 총량은 생과 100g을 기준으로 포도과육에 20mg, 포도껍질에 240mg, 포도가지에 700mg, 포도씨에 1439mg으로 껍질, 가지, 씨앗 부위로 갈수록 함유량이 대폭 증가합니다. 하지만 과육은 달콤하고 먹기 좋은 반면 가지를 먹는다는 생각은 하기 어려운데요. 이렇게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 포도송이 가지는 차로 마실 경우 가장 쉽게 섭취가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포도송이 가지차 만드는 방법을 참고해서 따뜻하게 한 잔씩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포도를 다 먹고 난 후 가지를 채반에 받쳐 3일에서 4일 정도 말려줍니다. 식품 건조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말리면 좋습니다. 포도를 세척할 때 밀가루를 활용하면 가지까지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둘째, 잘 마른 가지는 손으로 꺾었을 때 쉽게 뚝 부러질 정도가 되기 때문에 손이나 가위로 잘게 잘라줍니다. 잘라준 가지는 가열한 프라이팬에 약한 불로 약 5분 정도 볶아서 영양 성분이 잘 우러나올 수 있게 해줍니다.
볶은 가지는 차 망에 넣으면 더 쉽게 끓일 수 있습니다. 넷째, 잘 볶은 가지는 물 1리터에 한 줌 정도 넣고 끓는 물에 10분 정도 끓입니다. 가지만 끓여도 충분히 맛있지만 좀 더 향긋하게 마시고 싶다면 터지거나 무른 포도를 같이 넣고 끓여도 좋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포도송이 가지차는 구수한 맛과 은은한 포도향으로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한 잔씩 마셔도 좋고 많은 양을 끓여 냉장고에 보관하며 시원하게 마셔도 좋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은 없지만 과섭취 시 몸에 부담을 줄 수도 있어 하루 3잔 이하로 마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한두 잔 구수한 포도송이 가지차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포도가지차를 만드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만드는 과정 중 포도 세척 방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잔류 농약 걱정 없는 포도 세척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도는 생김새상 알 사이사이까지 세척이 힘든 과일입니다. 껍질이나 가지에 남아있는 잔류 농약이나 보존제를 말끔히 없애기 위해서는 꼼꼼한 세척이 필수인데요. 그렇다고 포도알을 모두 떼어내고 세척하면 물이나 세제가 들어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포도를 껍질째 먹어도 걱정 없도록 세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밀가루와 베이킹소다의 고운 입자는 흡착력이 강해 포도에 묻어있는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데요. 포도가지를 잘라서 한 송이를 5등분 정도로 자른 후 구석구석 밀가루나 베이킹소다를 골고루 뿌리고 물에 5분간 담가주는데요. 밀가루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밀가루를 녹인 물에 포도를 담그는 것도 괜찮습니다. 5분이 지난 후 포도를 흐르는 물에 두세 차례 정도 헹궈주면 포도에 묻어있던 잔류 농약을 말끔히 제거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랫동안 신선하게 포도를 보관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도는 조금만 관리가 소홀해도 금방 무르고 상하기 쉬운 과일인데요. 하지만 이 방법으로 포도를 보관한다면 많은 양의 포도를 신선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먼저 냉장 보관법에는 씻지 않고 보관하는 법과 씻어서 보관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씻지 않고 보관하는 방법인데요. 포도를 신문지로 잘 감싸주신 후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해주세요. 이런 방법이면 신선한 포도는 일주일 이상 보관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씻어서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가위로 포도 줄기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신 후 물에 식초 한 큰술과 베이킹소다 한 큰술을 풀어 포도를 3분 정도 담가주세요. 다음으로 깨끗한 물에 살살 흔들어 씻은 후 그리고 포도 표면에 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키친타올로 살살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있는 수분이 보관 중 포도를 누르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물기를 제거한 포도는 키친타올로 한 송이씩 감싸줍니다. 이렇게 포장한 포도는 냉장 보관하고 나무에 달려있을 때처럼 포도 꼭지가 위로 향하게 보관하면 좀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냉동 보관법입니다. 깨끗이 씻은 포도는 한 알 한 알 떼어주신 후 포도알을 밀폐용기에 담아 냉동 보관해주시면 포도를 더 신선하고 오랫동안 보관해 버리는 일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포도송이 가지의 활용법과 올바른 세척법 그리고 보관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맛도 좋고 영양가도 높은 포도를 더 건강하고 안전하게 드시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